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2020년 달력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20년에 저 개인적으로서 굉장히 큰 이슈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2020년 정리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이슈를 한번 보면 1월에 비보쇼 티켓팅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1월 2일에 비보쇼 티켓팅을 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다음에 예대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매일매일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게 취소가 되면서 제가 이제 예매해놨던 티켓들은 다 물거품이 된 일이 있었고요. 비보쇼 티켓팅 하고 이틀 뒤가 소은현이 생일이었어가지고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1월에는 그래도 아직 코로나 얘기가 없었을 때여가지고 제가 공연도 보러 많이 갔었어요. 그때 헤비에서 성현쇼 보러 갔었고 슈퍼스테이지에 매드킨 보러 갔었고 헤비에 거북님 보러 갔었고 그래가지고 많이 공연을 그래도 좀 다녔는데 2월에 그렇게 터질 줄 몰랐죠. 그리고 1월에는 투천스를 엄청 많이 갔었네. 제 지인이 하는 펍이 있었는데 시내 나갈 일 있으면은 저는 원래 가는 데만 계속 가가지고 투천스를 엄청 자주 갔었어요. 1월에는 설날이 있어서 엄마 집에 갔었고 이때 언니랑 노래방을 한번 갔네요. 2월에 가장 큰 이슈는 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2월 8일에 레드제플린에서 워킹 애프터 유 공연을 봤어요. 근데 워킹 애프터 유 보러 갈 때 저번에 그 저한테 크림을 선물했던 가영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때도 동전 노래방을 가긴 갔네. 그래서 일단 동생 결혼식 때문에 집에 갔는데 동생 결혼식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제 여동생 결혼식에는 축의금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샀던 퓨즈 서울 셋업 수트 한 벌을 딱 차려입고 제 동생의 배우자 쪽에서는 남자분들 두 분이 앉아서 축의금을 받으셨고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 물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혼자 앉아서 축의금을 받고 이제 축의금을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쪽 그러니까 어른들 손님들은 좀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고 치웠고 제 동생 친구들은 조금 학교 친구들이 많아서 멀리서부터 와줘가지고 인사 한 분 한 분 다 드리고 뭐 나이와는 상관없이 일단 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제가 아는 제 동생 친구들은 와가지고 언니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돈 받을 거니까 여기 앉아 있지. 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처음에는 그 축의금을 누가 받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삼촌이나 약간 남자 어른을 앉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굉장히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일수록 성별 구분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축의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은 원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사진을 찍어야 돼서 이제 축의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상관없다 나는 그 가족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 내가 앉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했고 근데 무사히 또 가족 사진도 다 찍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 성별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뭐 저 혼자겠지만 어쨌든 두고 있었고 되게 정신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탁 정리해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축의금 봉투를 딱 주는데 저 왠지 좀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코로나 이전 정말 막차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서 저는 비혼이지만 동생이 잘 사는 거는 또 축복해줄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신천지가 딱 터졌었거든요. 의도치 않게 엄마 집에서 정확하게 꼬박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집에 한 달 있는 동안 이제 2월 29일 원래 비보쇼가 열렸어야 했던 날 이제 온라인 합동생파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함께 비보쇼를 즐겼던 2월이었습니다. 제가 2월에 엄마 집에 갇혀 있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2월, 3월 걸쳐서 안내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카코토피아가 발매가 되기도 했었고 이 영상에서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저랑 가장 가까운 이제 위드 나라라 까마귀님께서 이제 저하고 노래방을 한번 갔다가
언니 다음에 안예은 위화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안예은님은 8호 감방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화라는 노래를 그 친구 덕분에 처음 듣고 이전에 나왔던 앨범들까지 다 찾아보면서 안예은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3월 8일에 안예은님 팬미팅 입금을 했어요. 얼리버드로.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4월에는 진짜로 집에만 처박혀 있었고 겁이 많거든요. 제가 진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을 갔다 왔어요. 이 이후로 4월 이후로 서울을 또 못 가고 있기는 한데 안예은님 팬미팅 제가 1열 잡아놨잖아요. 얼리버드로. 근데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제가 안예은님을 실제로 처음 뵙는 거기도 했고 1열이어가지고 KF94 마스크를 장착하고 안예은님 팬미팅을 위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루 일찍 올라가서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을 FF 가서 봤고 4월에는 아디오스 오디오 공연 본 거랑 안예은님 팬미팅 다녀온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5월에 제가 중고차를 사러 가죠. 도대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속 갇혀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제가 5월 14일에 드디어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원부터 혼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운전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위드를 알게 된 거는 올해 2월이었거든요. 올해가 아니구나. 2020년 2월에 제 트위터에 위드 계정의 첫 트윗이 제 타임라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비용 공동체라는 워딩만으로 흥미가 있었으나 저의 성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를 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고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2월에 팔로잉을 바로 했고 팔로워 별로 없었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2월인가 3월에 여성 태권도 클래스 1일 클래스가 열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엄마 집에 갇혀 있었을 때였고 엄마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못 갔는데 그 후기 사진을 보고는 정말 땅을 쳤어요. 내가 갔어야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4월에 경상도 비용공동체 위드의 대표인 김주희 대표가 여성의당 비례대표 4번 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지켜보고 있던 이 비용공동체의 대표가 비례대표 4번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이제 공보물을 보여주면서 공보물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여성의당 공보물인데 비례대표 4번 김주희라고 적혀 있잖아요. 2월에 트위터에서 위드를 봤어.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지. 근데 위드 계정에 늑대 그림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밑에 나라라 까마귀님이 뭐 그려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 거야. 가끔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위드 계정에서 경북방 정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위치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려고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늦게 모셔가지고 그 정모는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에 열렸던 대구방 정모를 갔던 거였거든요. 자, 6월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 6월 1일에 김숙TV에 나왔어요. 제가 얼굴이 나온 게 아니고 제 목걸이가 나왔는데 김숙TV에 사연을 보냈는데 제가 당첨이 돼서 이렇게 건담 목걸이 요거 수기 언니가 세척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제가 영화 보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혼자서 영화를 좀 많이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일에 초미의 관심사 보러 갔었고 그다음에 6월 6일에는 이제 아름 씨가 그 무료 티켓을 공유를 해줘서 이제 까마귀랑 아름 씨랑 같이 미스 비헤이비어를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뭐라도 좀 배워보려고 이제 홈플러스에서 문화센터를 제가 3개를 신청을 했는데 칼림바를 신청을 했다가 칼림바 인원 미달로 폐강이 되고 그다음에 요가도 신청을 했는데 요가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어반 스케치였는데 1순위였던 칼림바 취소됐죠. 제 2순위였던 요가 취소됐죠. 제 3순위였던 어반 스케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반 스케치를 하러 갔어요. 처음으로 6월 20일에 위드 대구 정모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정모를 정원님이
약간 주도를 하셔서 그때 뭐 아름, 헨리, 탄, 그다음에 뭐 밤고, 한살, 호망, 채연님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아직까지도 그 처음 제가 나갔던 정모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아직까지도 쭉 이어져 가고 있고 6월 26일에는 이제 위드 단체 티를 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였고 2차 공구가 있었는데 2차 공구까지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위드 단체 티가 연티 하나, 기능성 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우리 가영이가 또 대구에 내려와서 얼굴을 한번 봤고 7월부터 또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어반 스케치를 매주 목요일마다 나갔었고 그다음에 대전에 이제 동생네 만인산 봉이호떡 먹으러 갔었고 제일 중요한 거 7월 7일에 7도가 발매가 됐죠. 아 7도 송은이 김숙 WV에 이제 7도가 발매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음원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언니들 거 뭐 셀럽5나 WV 필요할 때만 이제 스트리밍 결제를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정말 큰 이슈가 7월 12일에 위드 부산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드로서는 최초의 사업 설명회였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첫 사업 설명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하고 둘이서 같이 제 차를 타고 이제 부산을 갔죠. 가다가 이제 톨게이트 앞에서 이제 접촉사고 띵 내고 이제 우리 위드의 김주희 대표님하고 뭐 미니팸님, 민초님, 강률님, 순다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뵀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거의 위드 가입 초기였었고 원래 사람 얼굴이랑 이름을 잘 못 외우는 편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드 부산 사업 설명회를 되게 재밌게 즐겁게 이제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드 대구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김주희 대표님하고 이제 까마귀, 아름, 정원, 호망, 베개, 이태, 탄, 불돌, 헨리, 강훈 그리고 올랄라 님까지 굉장히 진짜 그때도 많은 분들을 배웠어요. 막차를 놓쳐서 집에 못 가신 분들은 첫 차 뜨자마자 다 이제 귀가를 하셨고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카페에 가서 비혼 공동체 위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마침 그때 제가 미니팸님하고 연락을 하다가 미니팸님이 대구 분이 아니신데 대구에 독 요가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왔는데 못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좀 이래요. 이렇게 약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자 이런 주의라 가지고 미니팸님하고 만나기로 하고 이제 돔요가 하는 데를 이제 갔어요. 돔요가가 타임이 2타임이었는데 앞 타임을 하고 나오신 분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끝나고 나와서 또 같이 이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차도 한잔 하고 우리가 돔요가에서 불불님 뵙고 그때 탄님도 있었고 헨리 있었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초롱님하고 또 얘기가 재밌게 돼서 또 알게 됐고 대구 사업 설명회 날이 진짜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사업 설명회 끝나고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고 이제 그분들이 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인연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고 8월 15일이 터지기 직전까지 한 6, 7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구가 좀 클린했었잖아요. 정원이랑 이제 호망님이랑 이렇게 보기로 하고 갔는데 퇴근하고 채연님이랑 한살님이 오셨어요. 다들 노래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못 갔던 거야.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노래방을 갔어요. 이제 1시간 놀았는데 1시간을 더 할래 말래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막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12시 넘게까지 아마 놀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면은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위즈에 비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산 사업 설명회에서 저희하고 통성명을 했었던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러브월스에 가고 싶어라고 말을 했을 때 광률님하고 칠님이 선뜻 같이 가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러브월스를 가게 됐어요. 부산 광안리에 있는 러브월스라고 하는 비건 식당이고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제가 7월 31일에 러브월스를 그러니까 부산을 다녀왔는데 8월 1일에 바로 한살 밤고하우스에 이제 제가 가게 되죠. 헨리, 정원, NY 그리고 참치님 음식 시켜가지고 실컷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노래도 듣고 하다가 동전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희 지역 모임 까마귀님하고 저하고 몇몇님하고 남님하고 이렇게 같이 고기 먹고 차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내만 가면
밥 먹으러 갔던 투찬스가 8월 15일에 영업 종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시내를 나가면 밥을 먹을 곳이 없어졌어요. 혹시 대구 시내, 그러니까 뭐 중앙로 아니면 뭐 제가 주로 가던 투찬스는 경상가면공원 쪽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시내에서 걸어서 30분 이내에 혹시 본인이 식당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쳐들어가도 되는 위치에 있다 하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시내를 가면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제가 또 가는 데만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내를 가면 맨날 밥을 안 먹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8월 18일 제 생일 때 이제 텀블벅 지역의 사생활 99 여기 텀블벅을 결제를 했어요. 제 생일 때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로. 8월 말에는 저 개인적인 이슈가 이제 도저히 더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제 출근이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냥 티셔츠 쪼가리에 이렇게 청바지에 입고 나가는 게 약간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퓨즈서울에서 그때 여름이니까 반팔 셔츠랑 이제 허벌로 입고 다닐 바지를 주문을 합니다. 제가 퓨즈서울에 2019년 7월에 첫 주문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 여성과 남성의 옷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퓨즈서울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제가 퓨즈서울에서 옷을 주문을 해서 입어봤는데 지금도 여성을 위한 의복을 만드신다는 그 의미 때문에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도 사실 퓨즈서울 그 셔츠고 근데 이거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저는 반팔 셔츠만 샀는데 요거는 이제 아름님이 저하고 이제 까마귀님한테 옷을 좀 나눔해 주셔가지고 이제 받아왔는데 이게 원래는 좀 다림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빨자마자 그냥 적당히 그냥 걸어놓기만 해가지고 좀 구김이 졌지만 어쨌든 옷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퇴사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어요. 정말 아쉬운 건데 이거는 그냥 퓨즈서울 그 김수정 대표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퓨즈서울 초기 제품인데요. 이거 바지인데 이거 그 고무줄 바지거든요. 고무줄 바지인데 이게 제품명이 햄프 패브릭 워싱 스판 PT거든요. 근데 제가 사이즈 하나 더 큰 걸로 주문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판매 목록에서 없어졌더라고 아예. 어쨌든 퓨즈서울 아직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티셔츠 모임이 있었어요. 티셔츠 모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드 티셔츠 공부했던 거 만나서 직접 수령을 할 사람들은 따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위드 티셔츠 모임이었는데 그날 아마 까마귀랑 저랑 먼저 만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름, 희지, 실버님, 이징 그리고 면면님, 남정원 뭐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 뭐 사실 저기 닉네임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9월에 이제 제가 9월 1일부터 출근을 얼마 전에 퇴사한 회사 3개월, 4개월 정도 다녔어요. 출근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퇴근하기 직전에 갑자기 막 6시 퇴근인데 한 4시, 3시쯤에 갑자기 오늘 저랑 밥 먹을 사람 이래가지고 정말로 말 그대로 진짜 급만남을 엄청 많이 했었을 때였어요. 또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약속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9월 그때 금요일 언제 때 서문시장에서 뭐 정원하고 뭐 낮잠하고 몇 명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예정이 없었던 일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아마 서문시장 갔다가 시내에서 이제 불돌님이 빙수 먹자 그랬었나? 그래가지고 아마 또 불돌님 만나러 가서 이제 정원이랑 낮잠이랑 불돌이랑 같이 빙수도 먹고 그때 제가 낮잠한테 죄를 지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낮잠이 떡꼬치를 뺏어 먹어가지고 요즘도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 혼자 69세 보러 오후극장 갔었고 제가 시내 주로 가는 이유는 딱히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저 영화 보러 그 대구 시내 오후극장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갈 때 누구랑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오곡장은 좀 편한 곳이어가지고 혼자 잘 가요. 26일에 이제 모임을 또 했는데 타 지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름, 이징, 콩잎, 실버, 강원, 오리, 불돌, 헨리 울랄라님은 뒤에 제가 오세요 오세요 이래가지고 빙수 먹을 때 왔고 그리고 또 코끼리님도 오시고 그때 이제 울랄라님이 사정상 이제 더 우리랑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한 번 더 봐야 된다면서 제가 억지로 올라다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못 보고 보냈으면 조금 슬펐을 텐데 그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제가 옴싹옴싹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심리상담사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 권위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돈 주면 발급해주는 약간 그런 겁니다. 10월, 11월이 아마 진짜 위드분들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엄마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오리라는 친구가 저희 엄마 집하고 걸어서도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엄마 집에 가면은 오리야 나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오리랑 만나가지고 동네 산책 좀 하다가 이제 아름 씨가 친구랑 만나고 헤어질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헤어지고 우리랑 같이 놀자 이래가지고 불렀어 또.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같이 피자 먹고 강아지 3마리 있는 산 위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좀 약간 사람이 10명씩 이렇게 막 많은 것도 나름대로 활기가 있고 좋기는 하지만 저는 4인 이하 모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서로의 말에 좀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저는 약간 3, 4인 정도가 되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 땡스. 그러니까 송은이, 김숙의 팬클럽 더 땡스 카페에서 이제 후드티 공고를 해서 그거 공고했고 비전 멤버이신 범래님이 대구에 내려오실 일이 있다고 해서 참치님도 그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날 이제 까마귀님이랑 동네에서 우리 동네 친구다 보니까 까마귀님이 오랜만에 되게 연어 먹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리고 카페도 이제 까마귀님이 알아본 카페 가가지고 같이 그 크로플 그거 크로플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많이 나누고 10월 11월에 까마귀님이랑 진짜 많이 만났던 게 그 다다음날 부기님이 원래 저기 윗동네 사시는데 제가 하도 보자 얘기를 해가지고 내려오셨어. 근데 부기님이 그 원래 위드에서 만난 건 아니고 2019년부터 이제 그 소은이 김수건이의 WV 그 단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WV 단톡에서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이제 거기서 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만난 건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성격이나 성향은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잘 맞는 부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을 위드에 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부기님을 위드로 땡겨온 거죠. 그리고 부기님한테 저 이거 영상 찍을 건데 부기님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차에 탈 수 있는 인원만큼만 모으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기님이 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던 실제로 만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뭐 까마귀, 아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불렀고 이제 부기님이 그때 한참 쓰던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그 이모티콘을 사게끔 만든 사람이 낮잠이었어. 그래서 그날 이제 저 까마귀, 아름, 부기, 낮잠 이렇게 5명이 모여서 만보기 쭈꾸미 뭐 하여튼 그런 데 가서 밥을 먹고 남매집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제 까마귀님이 그 그림 도구를 챙겨 오셔서 그거 가지고 다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야지 하고 가지고 온 건 아닌데 혹시 해서 챙겨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도 한 장씩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다들 가볍게 이제 엽서 사이즈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한가롭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동전 노래방을 잠깐 가서 노래를 잠깐 부르고 그 이틀 뒤에 범내님이 경산에 내려오실 일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위드 후드티도 공부를 같이 했네. 그 다음날 퓨즈 서울에서 드로즈 새로 나왔다길래 결제하고 10월 28일 날에 까마귀님이 그 채연님한테 머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대구의 수헤어의 디자이너 채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머리를 하러 가신다고 하길래 퇴근하고 가도 되나 이랬더니 오시래. 사실 위드에서 닉네임을 한번 바꿨어가지고 원래 개미새끼였다가 지금 이제 그냥 원래 제 이름인 희미로 바꿨는데 이제 채연님은 제 닉네임을 개미새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님이 희미 언니 온대요 이랬더니 희미가 누구야 이랬다는 거야. 근데 얼굴 보자마자 아는 사람이잖아 막 이러더라고. 채연님이 머리 해주시는 거 이렇게 옆에서 재밌다고 구경하고 막 나도 사진도 찍고 막 이러다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삼겹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먹고 그리고는 이제 시내에 또 불돌이 시내 대화회장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가도 돼 이래가지고 저하고 까마귀하고 택시 타고 시내를 갔어요. 가가지고 대화회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베개하고 헨리하고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 막 하고, 근데 웃긴 거는 아는 사람 2명 먼저 집에 갔고, 그리고 이제 다 처음 보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불돌이 대화 카드를 챙겨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10월 31일에는 혼자 삼토반 보러 갔다 왔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동대구역에 낮잠이 보러 갔다 왔고, 11월 2일에 이제 또 까마귀 집에서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썬더치킨 포장해가지고 까마귀 집 가서 같이 먹으면서 좀 되게 진지하면서도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하다가 왔고, 그 주 주말에 북이 없는 북이팟이라고 해서 원래 북이님이 또 이제 대구에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그때 북이님이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모이기로 했던 사람들만 그냥 좀 모였어. 정원이랑 가미, 루, 그다음 뭐 야망, 정야망, 그다음에 뭐 도진, 뭐 그러니까 코끼리, 뭐 베개 이렇게 있었는데, 가미 씨는 그 전날 화상 그걸로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장난을 치더라고. 어쨌든 재밌었고,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 채연님이랑 베개님이랑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가면 안 돼? 그놈의 나도 가면 안 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뭐 저는 술만 한 잔 했고, 장혜진 배우님 나오는 애비규환이 그때 11월 12일에 이제 오호극장에서 개봉을 한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려다가 혹시 같이 보실 분 있으실까요? 했더니 이제 대구방에서 불불님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불불님이 쉑쉑버거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가서 먹고, 그리고 애비규환을 같이 봤어요. 또 그 다음날 헨리를 만났네요. 이거는 원래 제가 또 갈 거는 아니었고, 그 아름이랑 뭐 이징이랑 헨리랑 이렇게 내 가족 덤나를 보러 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같이 가서 밥만 먹고 올게. 영화는 별로 잘 모르겠어. 밥만 먹고 올게 하고 갔는데 이제 밥 먹는 NYC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밥을 이렇게 넷이서 나란히 한 줄로 앉아가지고 먹는데, 먹다 보니까 내가 문득 KT 멤버십으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줬어. 그러니까 내 가족 덤을 보기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스토리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빈약했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그 배우들의 감정선이 굉장히 오롯이 드러났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김혜수 배우님이나 이정은 배우님은 이미 자타공인, 연기도 잘하고 감정 몰입도도 있고 이런 분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생각도 안 했던 노정희 배우님이 굉장히 몰입도가 있었어요. 대신에 이 영화를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버튼이 눌릴 수도 있어요. 저도 중간에 약간 조금 보기가 힘든 장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엄마 집을 갔는데 마침 그때 부기님이랑 연락을 하다가 부기님 일로 올래요 이래가지고 부기님을 엄마 집으로 불러서 잠만 잤어. 잠만 자고, 너무 웃겼던 게 그 다음날 위드 경북 정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림 그리기로 하고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원래는 첫차 타고 집에 가려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우리 그 경북 정기 모임 나가면 아름도 있고 깍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다 있는데 보고 가라고 경북 정기 모임에 살짝 데리고 와서 밥까지 먹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뭐 까마귀, 아름, 부기, 이징, 호망, 코끼리, 밀크티님 뭐 이렇게 진짜 다들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그 탄님이 이제 쉬는 날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언제 보죠 하다가 마침 시간이 되는 날이 있으시다 하셔가지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탄님하고 그 회사 근처에서 봤고, 대구 첫 정모 때 이제 이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오는 거라 가지고 자주 못 보더라도 좀 마음이 되게 애틋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에, 그러니까 11월 21일에 저희가 위드 1주년 총회가 있었거든요. 원래 1주년은 11월 19일인데 그 주 주말. 그래서 그 위드 1주년 총회에 이제 비전 디스플레이 팀이 축하 공연을 해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망치쌤이랑 망치쌤 내일 오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대구역에 9시에 내린다는 거예요. 망치쌤이 시간 조절을 막 해가지고 저 8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망치쌤이랑
8시에 동대구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 퇴근하고 전라도에서 날아오신 운전석 쌤하고 또 이제 3시 만나서 우야지 막창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 되고 이제 망치쌤이랑 운전서쌤은 이제 숙소로 걸어가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저하고 운전서쌤이 흥분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더니 망치쌤이 저 뒤에서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그날은 헤어지고 그 다음날 이제 위드 총회 때 가서 또 뵀어요. 제가 1번으로 입장했거든요. 저 딱히 일행이 없어가지고 혼자 가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망치쌤 판소리 공연 굉장히 멋있었고 디폴트 댄스 팀도 되게 멋있었고 이제 강연자로 MF 강한별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다 기억나진 않는데 강한별 대표님 말씀하신 느슨한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차기 대전시장이라는 서한나 대표님이 계시는 보슈 그래서 권사랑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강연 막 해주시고 이랬는데 위드총의 모든 구성이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을 제가 또 갔었는데 그 우리 위드에 축구팀이 있어요. 이제 이태 씨가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그 거기를 갈 예정이 없었는데 이제 미니팸 씨랑 얘기를 하다가 미니팸이 거기 부산 축구 지금 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나 가도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되게 급하게 진짜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다들 이제 축구를 되게 재밌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살짝 꼽살이 껴서 축구를 하지는 않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살짝 핸드폰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 넘겨드리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날 또 까마귀랑 밥을 먹었네요. 까마귀랑은 최근 들어서 진짜 좀 자주 만났어요. 자, 대망의 12월. 12월 점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너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위드 자체 내에서도 오프라인 만남을 조금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12월은 어지간하면 이제 약속을 잡지 않는 걸로 까마귀가 조개 술찜 해준다고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바로 들러서 저녁 먹고 집에 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9일에 담쟁이가 이제 오호극장에서 종영을 한다길래 급하게 가서 담쟁이를 혼자 보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12월 24일에 드디어 마지막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라고 했더니 주황풀님이 꼭 본인을 대왕씹덕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대왕씹덕 주황풀님께서 아 너무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막 술이라도 한 잔 같이 하고 싶은데 아 지금 막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 와주셔서 집에서 엄청난 대왕씹덕의 면모를 과시하고 귀가를 하셨습니다. 12월 25일에 대면 송년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화상 송년회를 하기로 했어요. 까마귀하고 저하고 희지하고 이렇게 3명이서 같은 화면 하나를 놓고 경북방 송년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음식은 까마귀님이 준비를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리는 거는 희지랑 같이 이렇게 했고 경북방 송년회를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게 2020년의 마지막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12월 31일에 그 제가 3, 4개월 정도 다닌 그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2020년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표를 만들었거든요. 누구랑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압도적인 그 수치로 까마귀님이랑 제일 많이 만났고요. 2020년 기준으로 까마귀님이랑 한 20번 정도 만났어요. 근데 아마 그게 카운팅이 안 된 것도 있을 거야.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만 지금 세려가지고 한 20번 정도가 되고 어쨌든 압도적 1위 까마귀님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역시나 아름이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그 행사가 있으면 보통 거의 다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아름 씨랑도 한 1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3위는 정원 씨인데 정원 씨가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나 가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게 주로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 3명인데 헨리, 호막, 낮잠인데 난 헨리님이 솔직히 정원 이길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디만 가면 헨리를 만나거든. 그래가지고 헨리가 3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하면 한 7번 정도씩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도 그렇고 호막님도 굉장히 자주
만났어가지고 호박님도 좀 더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카운트를 해본 걸로는 공동 4위, 공동 5위 점점 이제 내려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는데 공동 5위가 5번 정도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이너 채연님, 그리고 베개님, 그다음에 불돌님, 그다음에 이직님, 6위 5명인데 4번 정도 만난 분이에요. 부기님, 그다음에 희지님, 미니팬님, 정야망님, 그리고 탄님 이렇게 계시는데 부기님하고 미니팬님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달라서 애초에 자주 보기가 조금 힘든 분들이셔서 이 정도 만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는 전제하에 좀 더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7위는 3번 정도 만난 분들 보면은 이제 우리 위드의 대표이신 김주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공식 일정이 아니고서 제가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3번 뵀던 것 같고 이태님은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태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장에 저희가 가게 되면 그것도 아마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NY씨인데 나요씨도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얼굴 안 잊어버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불불씨도 계속 그 전에 우리 한번 만나자 했는데 서로 이제 약속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못 보다가 제가 애비교환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같이 이제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실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버님 못 알아봐가지고 한살님은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따로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뭐 대구 정모랑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들이 밤고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밤고님은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전 되게 그냥 편한 언니 동생 느낌으로 계속 막 장난도 치고 이랬는데 한살님은 약간 좀 그냥 멋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앞으로 또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치님이랑 강원님이랑 코끼리님은 사실은 3번을 봤지만 아직은 어색한데 2021년에는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2번 정도 만났던 분들 몇몇님 그리고 우리 밤고 8월 이후로 얼굴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다. 요새 가장 힘든 의료진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힘들 텐데 좀 힘 많이 냈으면 좋겠고 강률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업 설명회 때 배웠고 그 뒤에 이제 그 러벌스에 밥 먹으러 가서 한번 뵙고 그날 이제 칠림하고 셋이서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초록님 그리고 비전의 범례님 민초님 같은 경우에도 부산 사업 설명회 때 뵙고 그 다음에 총회 때 뵙고 그리고 영상 송년회 할 때 뵙고 그리고 울랄라님 지금은 울랄라님 거기는 괜찮은가요? 근데 사실 어제도 연락해가지고 도진이 많이 만나진 못했는데 그 정말 해피 너무 좋고 이루자 씨도 2번밖에 못 보긴 했는데 같이 우리 지금 위드에서 식습관방 같이 하고 있는데 요리한 거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면 아, 집 주소 어디죠? 가도 될까요? 이러면서 농담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미 씨는 처음 봤을 때 내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웃겼어. 그래가지고 인상이 되게 좋게 남아있고 나이스 순다, 굿 순다. 우리 순다 씨는 순다님하고도 부산 사업 설명회랑 그다음에 총회 때 잠깐 뵀던 것 뿐이라 가지고 2021년에는 대화를 좀 길고 깊게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망치쌤은 제가 사실 그 비전 유튜브에서 그 판소리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비전에 있는 파생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그 순간 되게 잘 맞아서 지금까지 되게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내고 있는데 망치쌤도 그렇고 운전석쌤도 그렇고 진짜 사람들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가까이에만 살았으면 맨날 봤을 것 같은 망치쌤은 조금 저희를 부끄러워하셨겠지만 운전석쌤하고 저하고 되게 신났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쌤 너무 고맙고 다음에 꼭 제가 전라도 가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남님하고 송오리님하고 또 2번씩 만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연락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2021년에는 조금 연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9위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딱 한 번씩 만난 분들이거든요. 칠님이랑 콩님님이랑 대왕씹덕 주황풀님이랑 밀크티님이랑 2021년에 제 위드 내에서 가장 큰 목표는
제가 방장으로 있는 그 시니어 방의 모든 회원분들을 제가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니어 방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략 제가 지금 한 며칠 동안 생각을 해서 기억에 남는 분들만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21년에는 뭐 지금 기준으로 위드가 회원이 550명이잖아요. 나머지 500명 다 만나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지금까지 제가 달력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나 그때 만났었는데 왜 나를 기억을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필요하다면 AS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한 해는 위드를 가입하기 전과 후로 많이 나뉘어서 활동의 차이도 많이 있었는데, 2021년에 희미는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렇게 희미라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희미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희미랑 놀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합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니랑 놀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라. 니 같은 성격 누가 받아주겠노? 맞는 말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 자체도 저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2021년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엄마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위드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행복해지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정말 2021년에도 저랑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